이 개발에 대한 압력 그리고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 레미안 쪽으로 수요가 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를 보시고 머무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34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평촌 삼성 레미안 24평 10년 실거주 중이고 이 집을 매도하고 용인 수지 신봉마을 3단지 동일아이빌 33평 또는 수지 현대 아이파크 1차 25평 갈아타기 고민 중입니다. 매도 시기와 갈아타기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부부 둘만 사는 50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촌 일대와 수지 일대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인데 굳이 저는 이사를 가실 필요 없이 평촌에 남아 계셔야지 나중에 이 개발에 대한 압력 그리고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는 쪽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인덕원역 바로 거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평촌 일대의 이 학군지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뭐 거주의 만족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 개발에 대한 압력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손 일대 재개발 지역 일대가 들어온다면 더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옮겨 가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냥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용인 수지 쪽에 보고 계신 지역 일대가 이 신봉마을 3단지 쪽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 거의 입지 면에서는 좀 많이 역과의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신봉마을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봉역 인근으로 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아이파크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 거의 한 20년 차 정도가 된 아파트인데 입지는 또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연식이 좀 오래됐기도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의 추진 동력이 조금 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평촌 지역 일대의 리모델링 이슈가 앞으로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20년 차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 가능성이 더 좋은 평촌 일대에 베팅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있는 지역 일대가 평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수지 쪽을 또 보고 계시는데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수지는 이미 여러 가지 교통편에 대한 확충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미래 가치가 좀 부각되기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고, 그에 반해 평촌 일대는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부각 그리고 개발에 대한 압력이 이 지역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 교통망 확충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지 쪽보다는 평촌 일대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교통망 확충의 가장 핵심 지역 일대는 인덕원역입니다. 이 주변으로 노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4호선 다니고 있죠. 이 노선이 좀 핵심 노선입니다. 주요 핵심 노선이죠. 이게 지금 과천을 지나 사당역을 지나 거의 용산 그리고 도심 쪽 일대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좀 좋은 노선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이 GTX-C라는 노선 확충을 발표했습니다. 4개 노선을 발표했는데 이게 덕정에서부터
저기 수원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의왕과 인덕원역 그리고 왕십리역 여기에 상록수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덕원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양재를 지나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남의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아졌다. 지금도 사실 이 사당까지 4호선이 가죠. 거기서 2호선만 갈아탄다면 강남역까지 30분이면 가거든요. 수지에 있는 신분당선 타고서도 강남까지 가려면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평촌도 강남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 GTX-C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요 경기 남부 쪽 일대 거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남의 직주 근접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이 경강선이라는 노선이 있죠. 이 주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이제 KTX 이음 열차가 들어오는 주요 역사가 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송도에서부터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 노선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5년 정도에 이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지체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한 지가 3, 4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 수인분당선에서 송도에서부터 월곶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월곶이라는 곳은 인천의 소래포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흥 일대의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월곶역에서부터 이 판교까지 가는 주요 노선이 공사 중에 있다. 그래서 광명을 지나 인덕원을 지나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 공사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판교에서 경기도 광주를 지나 여주까지 가는 노선이 이미 개통이 됐죠.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역이라는 곳이 지금 이 전철이 끊겼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개통 준공 예정에 있는 주요 노선이 지금 또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서원주에서 강릉까지의 노선이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중간마다 끊겨 있는 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제 공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잇는 이런 교통망의 확충이 계속 잡혀 있고 송도에서부터 강릉까지 거의 1시간 50분이면 가는 노선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인덕원에서는 거의 1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까지의 주요 노선이 이제 또 개통 예정이 있다. 여기에 또 인덕원 동탄선이 있죠. 뭐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4개의 주요 노선도가 인덕원역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그 주변 일대 가격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미 용인 수지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분당선이 정자역에서부터 광교까지가 2016년에 개통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지, 성복 그런 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온 것처럼 인덕원역 주변에서도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여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각 양당의 후보자분들이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기준 완화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진 동력이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 또 여기에 마찬가지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 증축, 여기에 대한 지금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20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새. 그러면 사실상 재건축이 되기는 좀 어렵고 이제 리모델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파트인데 용인 수지에 비하면
사실 1기 신도시인 안양 쪽 그리고 3본 그런 지역 일대의 리모델링 추진이 수지 쪽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주변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아파트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이 학군에 대한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 일대가 사실 수지 쪽보다는 평촌 쪽 일대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지 구청역 일대에도 뭐 학원과 같은 조성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평촌 일대의 학군 수요가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벌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벌말초등학교의 중학교 배정이 이제 귀인중학교 그리고 평촌중학교에 배정되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 일대에 학군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된다면 사실상 거래가 다른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고 전세가가 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다면 사실 가격에 또 하락폭 또는 상승폭에 대한 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 일대에 머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우리 구독자님의 자녀는 다 성장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내 물건을 누군가한테 또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 매수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학군 수요로 유입되시는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 일대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 일대는 저는 평촌 쪽 일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인덕은 대우 아파트와 함께 저는 이 삼성 레미안 쪽으로 수요가 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지 쪽보다. 따라서 저는 수지 쪽보다는 평촌에 그냥 머무시다가 나중에 개발 압력과 리모델링 추진한다면 지금 24평 거주하고 있지만 이거 거의 최대 40%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평대까지 우리가 나중에 리모델링 추진되면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미래를 보시고 머무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려봅니다.